활주로 길이가 짧은 편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다른 국제공항과 규격이 비슷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한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km인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다른 공항으로 이제 가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네. 주변에 있는 여수나 군산에 있는 공항 활주로 길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김포나 인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무안공항보다 1km 정도 길어서 아주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비교가 나오네요. 네, 사실상 이제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한데요. 네.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청주공항보다 또 무안공항이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 길이 자체가 아주 네. 짧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하지만 이제 착륙하는 위치가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비행기가 활주로 끝단에 착륙한 게 아니라 한 1,200m 정도 더 지나간 위치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8km에서 1,200m를 빼면은 거의 중간쯤이네요. 네, 남은 길이는 이제 1.6km 정도가 세상에. 남았던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를 지나쳐서 약 250m 지나서 이제 로컬라이저 그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충 한 1,800m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없었고 세상에. 네, 미끄러지다가 그래서 충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고 교수님, 글쎄요, 이게 아는 게 참 오히려 역효과라고 많은 분들이 이번 참사 관련해서 이 최근에 있었던 미국 허드슨강의 기적 얘기를 하면서 왜 동체 착륙을 했다면 이 옆에 무안국제공항 아마 이 지도를 보신 분이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바다가 있습니다. 예. 네. 해안가인데 왜 바다에 동체 착륙하지 않고 딱딱한 활주로를 택했을까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 그걸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기장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해상을 선택하지 않지요. 아, 왜요? 당연히 육상에 있는 공항을 선택을 하는 거고. 네. 동체 착륙을 아까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울산공항 2,200m에서 이 상황을 만났다면 저는 울산공항에 내리지 않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을 가든지 그러면 해상 착륙을 하든지 이런 상황인데 연료 문제라면. 네네. 그러나 연료가 충분하다면 김포공항으로 가거나 더 긴 활주로 제작사에서 공고한 대로 더 긴 활주로를 찾아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2,800m는 조종사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네. 적어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착륙할 때 300m 정도의 타치를 해서 600m에서 1000m 정도면은 제동 거리가 되는데 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바퀴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퀴에 연동된 스포일러나 리버서나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으므로 착륙 후에는 에어브레이크 잠깐 수고는 그냥 미끄러지듯이 계속 네네. 끝까지 그 속도를 가지고 네. 거의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당연히 그동안에 훈련받은 내용으로는 그래도 동체 착륙을 해서 지상에 마찰이 네. 활주로 바닥에 마찰 개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네네네. 겨울이기도 하고 좀 얼어있기도 했을 얼어있기도 거고 하고. 완전히 얼어있지 않지만 차가운 상태니까 차가운 상태, 네네. 그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더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활주로에 정지도 못하고 비상탈출 명령도 못하고 그 단계에서 파손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저 장면 있잖아요, 고 교수님. 이제 뭐 전문가분들 토대로 언론들로 기사를 쓰곤 합니다만 물론 주변에서는 이제 일각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서 그런 질문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동체 착륙을 했는데 이른바 뒷부분은 바닥에 닿았잖아요. 네. 근데 앞부분은 떠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질문도 나오는데 왜 앞부분은 들려 있는 상태로 동체 착륙으로 쭉 앞으로 향했을까? 네. 앞부분도 바닥을 닿았으면 그나마 마찰력을 좀 의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의 사고 사례에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노주가 문제가 돼서 빨리 닿았을 경우에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고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조종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즐을 좀 들었고 에어브레이크를 좀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엔진이 양쪽에서 닿고 뒷부분 닿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미끄러운 현상이 더 많이 생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은 왜 조심스럽냐면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자칫 잘못하면 물론 사고 원인도 안 나왔는데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종사 기장의 책임 쪽으로 많이 흘러갈 만한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군 출신이시고 또 기장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사고 당시에 해당 여객기가 연료를 바닥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나 뭐 그런 문제 제기도 나와요. 근데 보잉 737 같은 기종 많이 운항해 보셨다면서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벌써 5시간 정도의 비행을 했고 최소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고려 대상이 안 됐을 것이고 우리가 연료를 방출하거나 배출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이륙을 할 때 맥시멈으로 연료를 채우고 이륙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배출할 수 있으면 배출을 하고 네. 아니면 없으면은 홀딩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홀딩하면서 연료를 다 방출을 어느 정도 하고 내리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나머지 연료까지 네. 다 쓰면서 한다까지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이거죠. 만약에 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여유가 있었다면은 시간과 고도를 확보해서 매뉴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그런 작업.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예. 교수님. 737-800 기종도 많이 운항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예, 그러면 예. 사고 기종은 연료를 배출한 장치가 없다는 데 맞나요? 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는지 지금 시청자분들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륙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최대 착륙 웨이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홀딩하면서 연료를 사용하면 네.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더 급하다면 내리라. 네. 그러나 하드 랜딩을 하지 말고 슬라이트하게, 젠틀리하게, 스무드하게 내리라. 그래서 그건 허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기체에 인스펙션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근데 지금 제작사는 공부하고 이 있습니다. 매뉴얼도 사실은 이런 동체 착륙할 거라고까지는 가정 못하고 만들어놓은 매뉴얼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동체 착륙에 대한 안내는 제작사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상 착륙에 대한 디칭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객기는 그 해상 착륙도 할 수 있고 랜딩기가 내리지 않고 동체 착륙을 할 거라고 이미 인스트럭션이 다 안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연료를 좀 소비하고 내리라는 말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그렇게 연료가 많았느냐?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